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회사 사람들은 회사 사람들이다. 딱 거기까지만이다. 직장에서 만난 사이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해왔다.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남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들 놀 때 더 공부해야 했다. 그냥 의미 없이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떠는 일은 생산성이 없는,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해왔었다. 그렇게 나는 인간관계에 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퇴사를 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혼자가 익숙하던 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짧은 계약 기간 동안 회사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입사하고 보니 회사 언니가 여러 명 생겼고 막내가 되었다. 공대를 졸업한 나는 언니란 존재는 내 인생에 없었기에 처음에 언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너무 어색했다. 입사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갑 친구가 퇴근하고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다. 전날 밤까지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나는 약속 당일 일이 생겼다고 하고 약속을 미루려고 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다른 언니들이 합류하면서 약속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퇴근을 하고 회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다 같이 카페로 갔다. 혼자 기숙사 침대에만 있다가 막상 다 같이 나오니 기분이 들떴다.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쁜데? 뭐야, 너무 예쁘다. 되게 어때? 오케이. 여기 뭐 포토존인가 보다. 저기 의자에 앉아서. 아까 그거다. 케이크 먹자 우리. 먹을까요? 예쁘다. 시원해. 좋은데? 역광이다 진짜. 진짜로요? 나를 놀리는 것 같은데? 뭐야? 영광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빛이 약간 있잖아. 얼굴이 지금 검은색 아이가? 맞아요. 여기 봐봐, 여기. 오. 아니 언니 여기 개 예쁨. 오. 어떻게 다리를 뻗어볼까 그럼? 아니 근데 이 공간이 진짜 좋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아니, 이 머리 어떡할 거야? 야, 이 머리 다시 묶어야 된다. 언니가 했죠? 아니 근데 자세 잠깐 달리해야지. 그래. 이쪽 달리고 와봐. 반대로 해봐. 이쪽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안 꼬는 게 그리 더 예쁘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니 일어난 게 더. 아, 그래요? 너무 예쁘다. 컨셉이다, 이제. 문다. 오늘 친구가 카페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오늘 약속을 미뤘었다면 나는 퇴근하고 또 혼자 침대에 누워 SNS만 보며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을 게 분명하다. 퇴사 이후 주로 울적한 시간을 보냈었던 나는 걱정이 습관이 된 듯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했었고, 혼자 있을 때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하지만 모두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또 아무 고민도 없이 깔깔 웃고 지내던 여고생 시절처럼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와우. 무대 편스럽게 앉아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 이거 알아. 너 때문에 흥이다. 근데 많아? 왜 이렇게 잘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내가 봤을 때 걸었을 잘 보였어. 그래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진짜 뻣뻣하게. 너무 호흡했다고. 니 봄이 브이로그에 붕댕이? 그게 더 웃기죠. 너 때문에 흥이다. 깨져버렸잖아. 잘하는 이제 그럼 언니가 해라. 언니가 디오니소스. 언니 빨리 여기 찍혀야죠. 매기는 게 아니라 골로 보내려고 이게 진짜. 언니 다 찍혔어요. 증거 영상 있다.
이래봬도 알고 지낸 지 한 달 된 사이. 솔직히 말해서 계약 기간이 짧아 끝나고 안 보면 그만인 사이라 서로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는데 언니들은 아침은 먹고 왔냐 물어봐 주었고 커피도 사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간식거리도 갖다 주었다. 퇴근 이후 서로 피곤할 법도 한데 1시간씩 모여 대학원 졸업한 친구에게 영어 공부도 배웠다. 아파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날 언니들은 내가 쓰러진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야, 미안해. 케이크를 못 샀어. 동갑내기 친구 생일 하루 전 생일 축하는 지나고 하는 거 아니라며 당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점심시간에 저 멀리 매점까지 갔다 온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플랜카드가 조용한 사무실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고 지나가던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며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혼자 있을 땐 몰랐던 언니들 그리고 친구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저 좋았다.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편견을 갖지 않겠다는 영상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또 편견을 갖고 있었나 보다. 누군가는 회사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 사이고 일이 끝나면 자연스레 멀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직장에서 또한 마음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 하기도 한다. 며칠 전 언니가 그랬다. 관계 속에선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항상 사랑과 관심을 주는 쪽이, 관계를 개선하려는 쪽이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참 와닿았다. 언니의 말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돌아보게 되었다. 내 마음을 먼저 내어주면 나중엔 내가 상처받게 될까봐 주저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스스로 벽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히 친해져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언니들은 달랐다. 벽이 없이 가식 없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마음을 내어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밝아졌다. 언니들과 친구는 마치 내가 가진 편견을 깨기 위해 내 인생에 등장한 것만 같았다.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원하는 제품을 여기저기 비교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 집 앞에 오기까지 며칠 걸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말처럼 우정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어디에도 없고 그런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만들어 나가는 걸 어려워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혹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은 아니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행여 상처받을까 겁먹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는 대신 내가 언니들에게 받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언니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